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왜 너는 몰랐던 거야 게임주 오른다는 걸 아무것도 매수 못했던 내 모습이 원망스러워. 혹시 이 노래 아실까요? 유피의 뿌요뿌요라는 노래입니다. 정말 옛날 노래인데요. 사실 게임하면 저 옛날에 했었던 게임들만 떠올라서 뿌요뿌요 게임을 떠올리면서 이 노래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오늘자 윤주의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게임이라고 했는데 웬 XR 기계와 중국의 위안화가 나올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 두 가지 이슈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집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바로 한번 띄워주시죠. 삼성, 구글, XR 그리고 중국 부양책 두 이슈의 교집합은 게임주 이렇게 한번 뽑아봤는데요. 먼저 오늘 게임 종목들의 주가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흐름을 살펴보신다면 액션스퀘어 연상한가를 갖고요. 카카오게임즈도 18% 넘는 급등세, 시프트업과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넥슨게임즈까지 정말 오랜만에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 탑픽 종목으로 많이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크래프톤은 4.61%의 강세로 34만 원 선을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게임 종목들의 강세 이유 하나씩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보시죠. 네, 첫 번째 페이지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게임주의 강세 어떤 이유인지 살펴보시면요. 오늘 먼저 삼성과 구글이 XR 헤드셋 내년에 출시하겠다라는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XR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메타와 애플이 선점한 XR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저희가 한 9월 달쯤에도 XR 관련된 이슈를 한번 들고 온 적이 있는데 XR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메타버스, XR 관련된 종목들은 당연히 주가가 오르고요.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헤드셋으로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좀 나왔던 이슈 중에 12월 경제 공작회의의 리뷰를 살펴본다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그리고 내수 확대, 시장 안정화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지고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게임 종목들도 중국 경제 호황에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을 보여줬다는 점, 그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띄워주시죠.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기사들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먼저 오늘 불기둥을 뽑아냈던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신작 흥행 기대, 첫날에만 58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패스홀 액자이가 호평을 받게 되면서 지금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고요.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위믹스의 아버지인 장영국 CEO가 합류했다라는 소식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 중에서 왕자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여기에다가 머스크의 효과도 받고 있습니다. AI 게임 스튜디오 설립을 선언을 했고요.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게 되면서 머스크의 효과까지 게임 종목들이 받아가는구나 라는 점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게임 종목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바로 다음 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상상인 증권에서의 내용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AI 소프트웨어의 다른 차례는 이제 게임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열풍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게임 소프트웨어에게 전이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게임과 고성능 생성형 AI의 결합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인 증권에서도 역시나 크래프톤을 탑픽 종목으로 꼽고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 띄워주시면 플랫폼 혁명이 게임 시장의 성장 트리거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게임 산업의 시장 규모는 점점 더 우상향의 기조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게임 종목들 정말 시원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삼성, 구글 이슈도 결국에 중국 부양책 이슈도 게임 종목들로 그 매기가 몰리게 했었던 이슈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장 게임 종목들에 대한 이슈 어떻게 풀어주시는지 잠시 뒤 전문가님의 의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양대 증시 4거래일째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사실 오늘 불안불안했는데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막판에 다시 한번 시세를 내주면서 코스피도 0.5%, 코스닥도 1.5% 반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수급이 좀 위태위태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사실 이제 지수 자체는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네. 한번 터지고 나서 좀 과하게 빠졌다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이 미국 증시가 저는 이제 거품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증시가 한 번 정도 이제 꺾이는 흐름이 저는 조만간 뭐 한 6개월 내지 1년 안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 한번 이제 미국 증시가 무너지면서 그 낙수 효과를 한국이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 증시가 이제 거품 단계로 들어서게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는데 이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지금 주변국들로 온기가 확산돼야 되는 시점인데 미국이 그 어떻게 보면 온기를 혼자서만 누리고 있죠. 벽을 이제 딱 쳐놓고 그 안에서 이제 미국만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이 강달러 기조가 뭐 안정이 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그 낙수 효과를 주변국들이 봤는데 이제 약달러로 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정책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자국 우선주의다 보니까 강달러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좀 불안감은 남아있는 상황이죠. 불경기는 지속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불안하면은 그냥 미국 주식이나 달러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더 편하지 않나. 경기도 불안하지. 미국은 심지어 맨날 신고가 쓰지. 경기도 뭐 탄탄하지. 이러니까 미국으로만 돈이 계속 흘러 들어갑니다. 금리 인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당분간 미 증시로 계속 돈이 저는 쏠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저는 거품 단계로 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기존에 퍼졌어야 되는 거를 막아놓고 혼자 그 돈을 다 누리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단계 안에서는 전 세계의 돈을 미국이 빨아들이고 있는 걸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한계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당장 미 증시가 뭐 여기서부터 무너진다? 이런 관점까지는 아니지만 네. 이게 시기상으로는 서서히 좀 거품 단계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좀 똑똑한 투자자들 있죠. 미리미리 이제 빨빨 치고 빠지는 진짜 큰 손들. 이런 쪽은 미국에서도 슬슬 지금 당장 빼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뺄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오게 되면은 바로바로 빼게 될 거예요. 증시를 잠깐 이제 같이 보시게 되면요. 네. 이미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들어서 12월 달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빠지고 있었고요. 솔직히 이제 나스닥이 2만 선을 돌파하면서 막 신고가를 쓰기 시작했다 하니까 뭐 미증시 너무 좋다 이러지만 반대급부로 이제 거품이 끼고 있다라고도 평가해야 됩니다. 뭐 S&P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도 사실 이게 뭐 전고점까지 간다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나스닥이랑 S&P가 정말 강력하게 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M7이라든지 소수 몇 개 테크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미국도. 지금도 관세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전에 빨빨 사야 된다. 이런 수요도 있다 보니까 연말 특수를 생각보다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블랙 프라이데이니 뭐니 하면서.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나스닥이나 S&P가 전일 밤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젯밤이죠?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 신고가를 뚫었던 나스닥이나 S&P마저도 꺾이기 시작했고 다우존스는 이미 12월 초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반등을 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해서 쭉 빠지느냐 아니면 좀 더 가다 빠지느냐 저는 그 정도 차이라고 보고 있고요. 슬슬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당장 매도하라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매도할 준비는 이제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 안에서 왜 한국이 낙수 효과를 받냐?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를 다 비교해 놓고 봐도 한국이 너무 과하게 빠졌고요. 금투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했지만 금투세 폐지도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이 제도적으로 계속 지금 연기금이 받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이런 점을 따져봤을 때는 한국 증시가 당분간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달라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미국 증시가 한번 흔들리거나 조정이 쭉 나와줄 때 같이 흔들릴 가능성은 있어요. 만약에 급락이 나오게 되면.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 이후에는 아마 미국 주식에서 익절한 물량들이 한국 주식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혹시 미국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고 계시는 분들은 슬슬 이제 한국 주식도 시작해 볼 만 하겠는데 생각해 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미국이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ECB에서도 기준금리 3연속 인하를 했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될 거라는 걸 염두에 보고 한번 한국 주식도 이제 좀 빛볼 날이 거의 다 시기상으로 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루빨리 좀 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좀 불안불안한 상황이 구름이 걷히고 나서 하늘에서 좀 빛이 빨리 보여줬으면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컨텐츠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 그래도 기분이 많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들고 온 초이스는 오늘 뭐 메타버스 쪽으로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네. 게임주가 앞으로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게임주로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사실 요새 증권사 레포트에서 게임주 산업 자체에 대한 레포트도 많이 다뤘었고 게임주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게임도 결국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뭐 어떻게 보면 IT 쪽으로도 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필두로 해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더 이제 좀 아랫단으로 가게 되면은 AI 소프트웨어로 뭐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다른 종목들도 많이 가고 뭐 의료 AI 쪽도 많이 움직이죠. 뭐 루닛도 상당히 이제 강세를 띠고요. 그래서 AI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으로 상당히 수급이 많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단에서 정말 많이 이 압박을 받으면서 주가가 무너져 내렸던 게 플랫폼 관련된 종목인 카카오 네이버하고 그다음에 게임주들이에요.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과하게 빠졌다라는 평가를 물론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반등할 만한 시점이 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섹터 안에서 노는 게 중요해요. 그 섹터를 벗어나면 한국 주식은 난이도가 높다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매매 난이도가 올라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섹터로 치면은 결국 기준금리 인하 계속됐을 때 수혜볼 제약바이오나 그다음에 조선, 중후장대산업으로 이제 3단계로 페이지 3로 넘어가게 되면은 조선이나 자동차 그리고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건설기계나 뭐 건설, 철강, 건자재들 있죠. 뭐 이런 시멘트 이런 쪽까지 가긴 할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르다고 보고요. 지금 당장 해봤을 때는 조선이랑 제약바이오가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본다라고 하면 AI 하드웨어 쪽에서는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에서 네이버 카카오, 그 중에서도 네이버, 그 다음에 게임주나 더 굳이 보자면 뭐 방산주 많이 빠져서 외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안에서 놓으시는 게 좋아요. 게임 요 정도까지. 네.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게 되면은 매매가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가실 겁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게임주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 게임주 반등 시원하게 나왔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네. 증권가에서 좀 집중하고 있는 거는 크래프톤이더라고요. 그렇죠. 제 네.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나? 크래프톤은 제가 뭐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 그러니까 게임주 탑픽은 저는 항상 뭐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크래프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 저희가 항상 눈에 보이는 걸 믿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크래프톤은 그냥 눈에 보더라도 크래프톤이 대장이에요. 이게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약바이오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때 그때 올라간 게 아니라 안 올라갈 때부터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AI 얘기가 나오면서 AI 하드웨어 반도체 얘기가 나올 때가 24년 상반기 이때였잖아요. 그러니까 24년 상반기가 이때쯤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제약바이오 안 갔어요, 잘. 근데 이미 23년 말부터 알테오젠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기 네. 시작했고 24년 초 중순에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때 제약바이오 안 갔어요. 근데 알테오젠이 독보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또 올라갔고요. 이 뒤에도 제약바이오 이때부터 치기 시작했어요. 한 중순부터. 근데 이때도 알테오젠은 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뭐냐면 그 섹터의 대장주가 되는 종목은 그 섹터의 온기가 전체적으로 확산되기 전부터 이미 혼자 가고 간다. 있어요. 혼자서. 네. 알테오젠 혼자 가고 있었어요. 차트가 근데 비슷하다는 거죠. 어떤 크래프톤이랑. 크래프톤이 비슷해요. 게임주 아무도 안 갔어요. 크래프톤 혼자 가고 있어요. 혼자. 이런 게 대장주예요. 계속 그러니까 게임주가 앞으로 온기가 이제 확산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주라는 업종 분위기로 봤을 땐 이제 온기가 확산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크래프톤은 계속 가요. 그 게임 업종 분위기 안 좋을 때도 갔는데 좋을 때 안 가겠습니까? 이건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 거고, 이 눈에 보이는 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크래프톤을 항상 대장주, 부대장주는 W게임주. 이 두 개가 항상 둘이서만 갔어요. 오늘 근데 강했던 건 카카오 게임즈 진짜 강했잖아요. 탄력이 좀 줄긴 했는데 이 쪽은 네. 어때요? 카카오 게임즈는
좋긴 하죠. 나쁘진 네. 않고 온기 확산되면 갈 거라고는 보는데 W게임즈랑 크래프톤 같은 대장주까지는 어렵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는 조금 더 공격성을 띈다. 좀 더 후발주자 느낌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초보 투자자분들은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장주, 부대장주를 먼저 진입하는 게 제일 편해요. 크래프톤 W게임즈. 계속 신고가 쓰잖아요. 근데 이미 많이 올랐는데 들어가기 부담스럽다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도 더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 알테오젠이랑 똑같아요. 알테오젠도 부담스러워요, 이때. 네. 더 가죠. 왜냐? 그쵸. 제약바이오가 온기가 이제서야 확산되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때 알테오젠은 이미 독보적인 대장주였고. 근데 지금 게임주가 이제서야 온기가 확산되는데 이미 크래프톤과 W게임즈는 근데 크래프톤은 다행인 거는 원래 이때 급등 계속 이제 치고 올라가는 되는데. 구간이었는데 네. 다행히 조정을 한번 주고 이제 네. 올라가는 거라 그래도 시간 끌어준 거예요, 이 정도면. 예, 다행인 거고 W게임즈는 안 기다려주잖아요. 뭐 이때 잠깐 조정 나왔는데 네. 그대로 치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고 3N이 전통주들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넥슨이랑 NC소프트랑 그다음에 넥슨, 넷마블? NC소프트, 넷마블 이렇게 3N이 전체적으로 무너졌고 네. 넷마블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올라오고 있긴 한데 네. 뭐 쉽지는 않아요. 넥슨 게임즈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NC소프트가 그나마 이제 괜찮은 거예요. NC소프트가. 이게 최근에 급락했던 게 신작이 좀 실망스럽다. 얘기가 나오면서 떨어졌던 건데 전 그래도 3N에서는 NC소프트가 그나마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통 게임주를 원하시면 NC소프트가 제일 낫다고 보고 기왕이면은 크래프톤과 W게임즈가 대장이랑 부대장이니까 앞으로도 게임이 간다 하면 이 종목들은 안 멈출 거예요. 지금 이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온기가 게임주들이. 사실 근데 업종 안에서도 게임주가 저는 최선호 업종으로 보진 않아요. 네. 업종 안에서 최선호로 보고 있는 건 제약바이오랑 조선,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인프라 쪽으로 온기가 이렇게 넘어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굵직한 흐름은. 그 안에서 이제 뭐 플랫폼이라든지 항공주, 대한항공 같은 거나 게임주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볼 만한 포트를 구성한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조선이 조금 더 무게중심이 있고 그 다음 자동차, 그 다음에 여기서 익절한 물량을 나중에 이제 뭐 건설, 건자재, 인프라 쪽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옆에 이제 좀 껴 넣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들어가 볼 만한데 투자해봄직한 업종이 게임, 그 다음에 뭐 원전은 좀 길게 보는 관점에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이 괜찮다고 봐요. 항공 이런 거. 그래서 업종으로 따졌을 때는 메인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투자해볼 만한 업종이 게임이다. AI 모멘텀 받고 그 중에서 크래프톤 대장, 그 다음 W게임즈. 3N 중에서 NC소프트. 근데 크래프톤과 W게임즈를 좀 더 권장드린다. 카카오게임즈는 긍정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이게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카카오게임즈는 뭐가 이제 메리트가 있냐면 조금 더 리스크가 크고 변동성이 큰 매매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해봄직합니다. 근데 밸런스는 크래프톤이나 W게임즈가 더 좋아 보여요. 카카오게임즈는 이번에 그 일론 머스크가 게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그 디아블로 광팬이다. 그러니까요. 얘기가 나오고 지금 뭐 랭킹 네. 1등 찍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일론 머스크가 카카오 게임즈에서 서비스하는 그 패스 오브 엑자일 2라는 게임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얘기를 네.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게임도 이제 분석하면서 많이 과거에 패스 오브 엑자일이 지금 2인데 원 때가 훨씬 옛날이거든요. 한 원이 6년 전인가? 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꽤 됐어요. 패스 오브 엑자일 1이 나온 거는. 그때 카카오 게임즈에서 패스 오브 엑자일 이제 출시한다고 얘기 나왔을 네. 때 뭐라고 했냐면 디아블로 아류작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류작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 디아블로의 결을 굉장히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악마를 퇴치하고 저도 잠깐 해봤거든요. 이게 네. 워낙 유명하다 그래서 네. 거의 디아블로 결을 같이 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제가 이때 기업 분석할 때도 디아블로 유저들이 대거 유입됐습니다. 그러니까 디아블로가 진성 팬들이 게임 유저 팬들이 엄청 탄탄하잖아요. 네. 근데 옛날 같지 않다 하고 좀 실망하는 유저들이 많아요. 그래서 디아블로 초창기 모델을 굉장히 그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분들이. 기억하는 분들이 패스 오브 엑자일로 대거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또 디아블로 광팬이니까 당연히 요 흐름으로 또 네.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론 머스크가 또 AI를 엄청 좋아하는데 AI로 육성할 만한 산업들을 쭉 나열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게임이었단 게임이네. 말이에요. 네. 근데 또 이 사람이 굉장히 광적으로 좋아하는 게 디아블로인데 결을 같이 하는 게 패스 오브 엑자일이죠. 그거를 카카오 게임즈에서 서비스하고 그러니까요. 있죠.
이게 테마성으로 봤을 땐 매우 매력적인 게 맞아요.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올라갈 모멘텀은 있는데 패스 오브 엑자일만으로 포텐셜이 터질 가능성은 있긴 있다. 네. 근데 이 크래프톤은 이미 많이 검증된 것도 있고 확장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밸런스는 크래프톤이나 W게임즈가 좀 더 좋다. 그런데 오늘 어쨌든 이슈가 나왔으니까 한번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카카오 네. 게임즈 차트가 오늘 윗꼬리가 너무 많이 달려서 그렇죠. 이런 차트 괜찮나라는 분들 질문 있으실까봐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게임주를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이 포트폴리오를 바구니 관점으로 잘 담으시면 돼요. 크래프톤이랑 W게임즈를 담고 네.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를 좀 조미료 넣듯이 첨가해서 담는 전략으로 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도 최근에 엄청 무너졌어요. 제가 괜찮게 보는 제약바이오 네. 여기서도 언급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차트 보시게 되면 제가 괜찮게 보고 있던 종목 중에 뭐 녹십자라든지 녹십자 웰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종목도 굉장히 좋게 봐요. 근데 어때요 최근에? 와장창 무너졌어요. 이게 기업이 안 좋냐? 변동성이 좀 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좋은 것도 알겠고 사고 싶다. 카카오 게임즈도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사고 싶다 하면은 위험해 보이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또 한올바이오파마처럼 이렇게 신고가 써서 이제 좋다 했더니 이제 와라라 무너지면 어떡하냐. 네. 그러면 한올바이오파마도 그렇지만 저는 이런 거 이렇게 무너져도 가져가 볼 수 있는 체력이 어디서 오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이런 종목들, 밸런스 좋은 종목들을 네. 중심으로 잡아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곁가지로 추가하듯이 넣는 게 좋아요. 한올바이오파마, 녹십자일빙 이런 종목들을. 그러니까 게임도 비슷해요. 이런 관점으로 크래프톤이나 W게임즈로 중심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를 첨가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중심축이 되는 대장주 종목들이니까. 네, 그러면은 저희- 변동성 커도 뭐 잘 버틸 수 있는 거죠. 다른 저희 애들 지연님께서 네. 펄어비스 매도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펄어비스. 오늘 왜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 종목? 이거 저도 지금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같이 네.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이슈가 특별히 뭐가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 그런가요? 일단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보이는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네. 현재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락했거든요. 네. 이거는 좋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물량은 좀 정리하는 게 좋고 저도 지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시장 이제 저도 같이 좀 보겠는데 이거 그냥 팁이니까 제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이제 키움증권 기준으로 쓰고 있긴 한데 보통 이거 왜 이렇게 움직였어 하실 때 특징이라고 쓰시면 특징주로 나오면서 이제 이게 나오거든요. 지금 저희 뉴스를 치면은 펄어비스 붉은 사막이 내년 4분기에 출시 확정됐다라는 소식이 그러면 상반기에 출시된다고 했다가 4분기로 미뤄졌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뭐 그런 이슈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근데 11월 달에 이미 적자 전환했다 3분기에 이 네, 이슈가 네, 이미 맞습니다. 나오기는 했는데 네. 지금 사실 이렇다 할 만한 기사가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명확하게 우리가 알기 전에 이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네. 제가 여기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도대체 왜 이래? 보이는 걸 믿으세요. 지금 보시면은 그냥 급락한 게 아니라 거래량 터지면서 무너졌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심지어 게임 업종이 지금 좀 좋은데. 분위기가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냥 급락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거래량 터진 음봉은 이거는 분명히 의미 있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물량 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적정량 줄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게임주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목 안에서도 정말 한국이라는 시장은 난이도가 높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 안에서 놓으세요. 뭐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무조건 간다 이런 게 아니지만 밸런스가 그나마 낫습니다. 그러니까 펄어비스도 이게 검은 사막, 붉은 사막 얘기 나오지만 게임은 정말 잘 만들었는데 요즘 분위기 봐서는 완전히 이게 어렵다. 예, 어렵다는 저는 의견이고요. 그럼 35,600원이면 그래도 이 앞자리 수는 아직까지 지켜주고 있잖아요. 예. 이거 비중도 근데 많지는 않거든요. 7%라. 네네, 그쵸. 이거 저는 뭐 절반 정도 줄인다고 크게 타격받는 거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는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많아서. 거래량 터지면은 예. 이거 달라요. 이게 추세도 깨져버렸고. 그러니까 물론 이유가 뭔지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전략 매도까지는 아니어도 네. 뭐 30% 내지 50%는 뭐 내가 이 전망을 너무 좋게 본다면 진짜 어쩔 수 없으니까 일정 정도는 줄였다가 차라리 나중에 재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굳이 꽉 붙잡고 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중도 많지 않고 손실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네. 오히려 일찍 이런 게 터지면 손실이 너무 커져버리면 네. 나오지도 못하세요. 이 정도 선에서 일정 정도 전 자르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이는 걸 믿으세요. 네, 좋습니다. 게임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정말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진행을 해보다 보니까 벌써 30분이 됐습니다. 저희 대표님의 초이스 두 가지 종목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이 바이오 종목으로 들고 오셨는데 오늘 이슈 있었던 셀트리온 오늘 근데 생각보다 그 자사주 이런 내용도 나왔고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였던 것 같은데 셀트리온은 참 무겁게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다시 한번 봐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초이스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뭐 둘 다 제약바이오를 준비해온 이유는 네. 둘 다 제가 이제 좋게 보고 있기는 한데 외국인 수급도 상당하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죠. 90%대까지 올라왔더라고요. 98%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예, CM 페더 제도 나오는데 이제 원래 70%대에 제가 처음 봤는데 이제 네. 80% 가더니 90%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90%대가 이제 CPI 발표되면서 그렇게 됐는데 뭐 PPI가 좀 튀긴 했는데 그래도 뭐 90%대 유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제약바이오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아무래도 트럼프 정권에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는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은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비초이스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대표님께서 두 가지 종목을 들고 오시지만 비초이스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유한양행은 지금 흐름이 어떤지 한번 짚어주시죠. 사실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 제가 리가켄바이오랑 알테오젠과 함께 3대장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던 맞아요. 게 유한양행이었는데 유한양행은 제가 적극적으로 뭐 사도 된다는 뉘앙스로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고 좀 고점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에 비해서는 매력도가 그냥 제 기준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매력도가. 근데 어찌됐건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좀 딜레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백신 회의론자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또 트리거가 되면서 타격을 받았는데 네. 뭐 솔직히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가 다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빠졌으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빠져서 나쁘지 않다가 아니라 빠지고 나서 바닥을 잡고 나가고 있는 과정.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오늘이 며칠이죠? 13일이니까 다음 주죠. 네. 다음 주 19일이니까 이제 인하 확률이 이렇게 높으면 어지간하면 물론 뒤통수 치면 또 얘기가 다르지만 연준이 뒤통수 치지만 않으면 뉘앙스 봐서는 인하거든요. 한 단계 0.25%포인트.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기준금리 인하해버리게 되면 제약바이오로 또 돈 엄청 들어올 겁니다. 그 전부터 아마 슬슬 들어오기 시작할 거로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는 단계고요. 그렇게 되면은 대장주들 다시 한번 또 복귀할 거로 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유한양행, 리가켄, 알테오젠 다 움직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유한양행 역시도 최근 일주일 동안 외국인 수급 금액 기준으로 따졌을 때 최상단에 이제 위치해 있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유한양행 이 종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제가 제시해드린 걸로 기억해서 유한양행을 일단 비초이스지만 한번 언급해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아무래도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외국인 수급이 지속되고 있다는 걸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최근 이제 5거래일 동안 정말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직전 이제 8일부터도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한 12월 5일 정도부터 외국인 수급이 본격적으로 이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때쯤부터 CPI 얘기 나오면서 뭐 기준금리 인하 될 가능성이 높다로 많이 점쳐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유한양행 수급이 많이 들어왔는데 뭐 유한양행뿐만이 아닙니다. 제약바이오로 전체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유한양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바닥 다지면서 외국인 수급이 거기서 쓸어담고 있다. 무너진 과정 안에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미국 FDA 승인 나면서 이제 신약 기대감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건 원래도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 환율이 불안하기 때문에 외화 벌어오는 거에 대한 수혜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결국 이제는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할 거기 때문에 미국 수출이 가시화되는 단계로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은 뭐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제 알테오젠이나 리가캠은 플랫폼 기업으로서 그 섹터나 그 분류 쪽에서 더 좋게 보는 것도 있긴 한데 신약 관점에 봐서는 저는 유한양행 말고는 비빌 기업이 한국에는 아직까지는 이 정도 되는 기업이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신약 측면에서는. 워낙에 이제 블록버스터였으니까. 미국 FDA 신약으로 이렇게 파급력을 보여준 건 한국에 그동안 없었다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고 많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보는 시선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뭐 주류가 투자자들이 대부분 인정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파급력을 따져봤을 때는 외국인 수급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에서 이제 경쟁력으로 성공하기 시작한 기업이니만큼 이런 측면은 저는 높게 쳐주고 싶습니다. 솔직히 유한양행 그런 관점에서 제가 기업 분석도 많이 해봤는데 역사를 딱 이제 하면 유일한 박사님 때부터 해서 정말 기업의 모토도 너무 훌륭한 그렇죠.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한양행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비초이스지만 매우 좋게 보고 있고 탄력적인 반등이 추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미국 기준금리 인하 전 후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유한양행 비초이스 종목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초이스 종목 조금 더 좋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셀트리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주식 동시배당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더 환호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다른 바이오 종목들은 슈팅 강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네, 다른 그렇죠. 종목보다 좀 잠잠해요.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주주분들. 솔직히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향수가 있는 분들이 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셀트리온 이 세 개예요. 네.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제약바이오 향수 있는 분들이 거의 이 세 개 안에서 움직이시거든요. 네. 그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이야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 안에서 노는데 전통적인 종목들은. 그래서 솔직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 셀트리온이나 한미약품은 지금 이렇다 할 만한 뭐 그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이 이쪽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믿는다면은 셀트리온은 부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신에 있어서 최근에 부각이 됐던 게 결국 플랫폼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이나 리가캠, ABL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던 거고 신약 기대감으로 유한양행 같은 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사실 이 약간이나보다도 얘기가 많이 나온 게 생물보안법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미중무역 전쟁의 그런 관점에서 제약바이오 신에 있어서 지금 이목이 집중됐던 게 플랫폼 아니면 생물보안법. 그러니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만 간 건데 한국은 사실 이 CDMO랑 바이오시밀러가 그 다음에 많이 부각을 받았고 그 신을 어떻게 보면 부각시켜서 밀어 올린 게 셀트리온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제약바이오로 이제 온기가 확산됐을 때 결국 바이오시밀러로도 이목이 집중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순환매 돌면서.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이든 정권이랑 달라요. 아직까지는 바이든 정권인데 트럼프 정권이 이제 다음 달부터 들어오기 시작할 건데 이때부터는 바이오시밀러가 완전히 결이 달라질 겁니다. 사실 이 바이오시밀러랑 CDMO가 우리나라 전통 제약바이오에서는 원래 강했고 순서상 CDMO가 먼저 발전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필두로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 그 다음이 신약으로 이제 한미약품이 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뭐 이런 것들이 뜨는 와중에 유한양행이 또 신약으로 뜬 거죠. 근데 이 CDMO가 먼저 뜬 이유는 뭐냐면 생물보안법이 이미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상황. 네. 바이든 정권이었고 민주당이 될 거냐 공화당이 될 거냐 해리스가 될 거냐 트럼프가 될 거냐를 모르는 과정 안에서 그 과정 안에서 생물보안법이 떴어요. 생물보안법이 먼저 뜬 이유는 누가 돼도 수혜를 보기 때문이었어요. 생물보안법은. 왜냐면 이건 민주당도 공화당도 모두 밀어붙이는 정책이었거든요. 중국을 배척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 당연하게도 CDMO가 먼저 부각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물보안법 이슈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먼저 친 거고 이제는 확실해진 게 하나 있죠. 트럼프 정권이 올 거라는 거. 공화당이라는 거.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확실해질 만한 포인트가 하나 더 생긴 거. CDMO 말고 약간이나 정책이 확실하게 이제 확실하다고는 못하겠지만 트럼프가 뱉은 말이 있으니까. 이제 바이든 정권 민주당 정권에서는 못했던 게 결국에는 약가 인하를 강제로 하는 거였는데 트럼프 정권에서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경쟁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 반시장적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트럼프 스탠스란 말이죠. 경쟁을 부추겨서 약가 인하를 하겠다. 그러면서 경쟁을 부추기기 위한 카드로 바이오시밀러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바이오시밀러 이제 CDMO 다음에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바이오시밀러 한국에서 원투탑 달리는 게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여기서도 또 더 부각되는 게 100%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바이오시밀러 수혜까지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더 먼저 간 건 있는데 그런 거 치고 셀트리온 너무 못 갔다 이거예요. 그렇죠. 바이오시밀러 부각되면 분명히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주들이 신뢰를 잃었던 한국 시장에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너무 무더기로 분할 상장한다 이거였는데 셀트리온은 주주들이 원하는 바대로 이제 역행하고 있죠. 오히려 병합하고 있습니다.
분할했던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를 병합하는 단계로 가고 있죠. 헬스케어는 이미 했고 제약 이제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셀트리온은 뭐 분할 리스크는 저는 앞으로 좀 최소한 분할하진 않겠구나. 병합하는 단계로 가고 있으니까요. 이런 이제 안심도 들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카카오 믿고 투자했는데 카카오 게임즈 뱅크 그냥 무더기로 상장한다. 이런 우려는 이제 없어질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주주 친화적으로 배당 결정 4%대 얘기했고 계속해서 이제 소각이나 이런 이슈들도 나오지 않겠느냐. 주주 친화적으로 가겠다. 흐름을 아주 잘 타고 있습니다. 이거 뭐 주가가 금리를 다시 올리지 않는 한 뭐 떨어질 만한 모멘텀이 있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제 대장주로 볼 만한 뭐 유한양행, 유한양행이랑 리가켄바이오랑 알테오젠 뭐 이런 종목들은 대장주 성격이라 좀 위험하다고 보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은 지표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탄탄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포지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덜 갔다 뿐이지 이번에 수고 오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 정권 하에서 이제 수혜를 보시고 바이오시밀러에 있어서는 결국 저는 탑픽으로 셀트리온을 보고 있고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외인기관 매수세가 뭐 역시나 거기에 맞춰서 탄탄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들어왔고요. 어제랑 그저께 살짝 파는 듯 했지만 그 전부터 꾸준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관도 오늘 정말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기관은 원래 많이 담고 있었고 외국인도 본격적으로 담기 시작하고 있다. 셀트리온. 그런 관점에서 매물대 돌파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봉상 차트인데 뭐 21만 원이고 뭐 충분히 가지 않겠나. 이게 돌파하고 나서부터가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보기 때문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좋은 건 알겠는데 솔직히 자리가 좀 부담돼요. 저는 그런 차트 별로 안 좋아해요 하시는 분들은 아직 안 간 차트 보이네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셀트리온이 그 좀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취향 따라서 오히려 뚫고 가는 거 매물대 뚫은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런 종목들이 위에 매물대가 없어서 더 탄력적으로 저는 팡팡 그런 치고 종목이 좋더라고요. 이런 종목이 좋으세요? 네. 왜 이런 종목이 더 잘 가요 원래? 네. 이런 종목이 원래 팡팡 치고 가요. 네. 근데 또 내릴 때는 근데 또 더 팡팡 치더라고요. 이런 종목들이. 근데 그러기가 힘들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라. 이게 팡팡 치고 내려온다는 거는 그냥 한국 증시 그냥 휘청한다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이게 저는 한국 증시도 좋을 거라 생각해서 네. 지금 눌림목이라 좋아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네. 근데 또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바닥에서 출발하는 거 좋아하시는 네. 분들이 안전 제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또 이런 거 취향껏 한번 좀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업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챙겨봤는데 스타일, 성향에 따라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 우선은 초이스 종목은 셀트리온 살펴봤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금 43분이기 때문에 저희 원래는 화면을 넘겨야 되는데 바로 상담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02-325-8200번 하단에 지금 전화번호 나오고 있죠.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갖고 계신 종목들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 질문 다 저희 받고 있으니까 채팅창을 통해서도 상담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엑사에 관련된 종목들 참 잘 갔죠. 그런데 막판에 좀 탄력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라이즈님의 종목이고요. 뉴프렉스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4,665원에 10%. 오늘 매수한 건 아니시겠죠? 오늘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매수한 거 잘하는 선택일까요? 라고만 왔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뉴프렉스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슈팅이 좀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뉴프렉스는 기술적으로 상단에 매물대가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봉상 200일선이 매물대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봉상으로 200일선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리고 주봉상 120선 이게 매물대가 엄청 센 매물대예요. 두 개가. 그래서 일봉상 200일선이랑 그다음에 주봉상 120선 아래에 있는 종목은 네. 웬만하면 그거 뚫고 나서 보시는 게 좋다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뉴프렉스도 여기 저항 맞은 데 있죠. 여기가 지금 200일선이에요. 여기 지금 저항 맞은 이 선. 네. 일봉상 200일선이거든요. 저항 맞고 무너진 거예요. 이때 공략하신 분들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된통 당한 거죠. 네. 그러니까 200일선 급등했는데 200일선 돌파 못했다. 이거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거 돌파하고 보시는 게 좋아요. 좀 높게 잡아도 차라리.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긴 한데 이거 200일선 또 저항 맞을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해가지고
돌파를 하는 거를 좀 노려보시고요. 지지라인은 이제 4,200원 잡아드릴 테니까 4,200원 이탈하면은 좀 정리를 하고 이탈하지 않으면은 200일선 근처에서 1차적으로 적당량 익절한 다음에 잔량으로 돌파 이후까지 보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기업을 이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아유 다행입니다. 이제 항상 우리 상담 오는 거 보면은 이렇게 빨간불 들어오고 이익이 제발 이익만 나라. 제가 기도하면서 항상 기업 분석을 켜거든요. 네. 다행입니다. 이익만 나는 게 아니라 아유 이익도 이제 컨센도 좋네요. 그리고 탄탄하네요. 예, 내년 네. 내후년 올해 많이 성장했네. 내년 내후년까지도 뭐 탄탄하네요. 이러면은 뭐 기본 하셨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님. 제발 이런 거 좀 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빨간불 들어오는 거 좀 하지 말고 이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수해도 이렇게 좀 컨센이라도 좀 뜨고 이익 구조가 좀 괜찮아지고 있는 종목 안에서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고수라 난 그런 거 안 봐도 익절해. 그런 분들은 상담 안 보내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안에서 좀 보시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고 마진율도 올라가요. 제가 항상 당부 드리는 거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만 올라가면 되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이 같이 올라가야 된다. 이거 거기도 통과했어요. 이분 뭐지? 제 방송 보시는 분인가? 네. 지금 5% 3%대에서 9%대로 네. 올해 마진율 올라가고 내후년에 이제 10%대 두 자릿수 기대가 됩니다. 그 와중에 PER도 4배, PBR 0.7배. 종목은 좋네. 예. 이러면은 뭐 하는 기업인지 더 안 보겠습니다. 솔직히 뭐 이미 기본은 통과해요. 추세만 안 깨지면 4,000원 내지 4,200원. 4,000원 안 깨지면은 한 200일선 근처까지 보시고요. 지금 200일선 설정해 보세요. 우리 시청자님 아시겠죠? 200일선 근처에서 한 번 기술적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또 시간제면 밑으로 내려와요. 200일선이. 그래서 터치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 중간 어딘가. 5,500 내지 5,000원 중후반 정도에서 터치될 것 같은데 그 정도에서 1차적으로 한번 살짝 익절하고 200일선 뚫으면 더 욕심내보는 쪽으로 그리고 나중에 뭐 다시 문의를 하시든지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망은 좋으니까 쭉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업 분석도 좋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차트상의 흐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도 4,570원에 매수하셨다고 오늘 매수하신 분들이 꽤 되시네요. 200일선까지는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이지만 4,200원 깨질 시에는 좀 위험하다라는 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완두콩님의 종목인데 종목이 아니고 매수 관점 여쭤보셨네요. 대주전자재료 매수하는 거 어떻게 보실까요? 2차 전지 하나도 없어서 하나 사볼까 하는데 그동안 2차 전지 종목군들에 대해서 여쭤볼 때마다 그다지 좋은 평가 안 나왔던 것 같거든요. 매수 어떻게 보실까요? 2차 전지 개인적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2차 전지 업황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시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좋아요. 네. 근데 후파동이고 난이도도 높고 늘 얘기하시는 게 그나마 LG 엔솔. 맞아요. 그나마 LG 엔솔. 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전기차 시장에서도 그나마 살아남는 게 테슬라예요. 뭐 테슬라 말고는 다 지금 뭐 무주공산인데 이게 수혜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나마 테슬라 수혜받는 게 한국에서 볼만한 게 LG 엔솔이에요. 이거 심지어 테슬라 수혜만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일론 머스크 그 기업체들 수혜를 받으니까 왜냐면은 그 스페이스X에도 진출한다 네. 얘기가 나와가지고 LG 엔솔이 그나마 저는 괜찮아가지고 대주전자재료를 굳이 보셔야 될까? 기업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2차 전지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시기가 저는 좀 안 좋지 않나. 그래서 LG 엔솔이 그나마 괜찮고 그마저도 더 좋은 섹터가 많은데 제약바이오, 조선, 자동차, 인프라 이런 쪽이 앞으로 뭐 소프트웨어, 플랫폼, 게임 좀 좋은 게 많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솔직히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안 좋은 건 아니니까 여기에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저는 별로 성향이 이런 걸 안 좋아하지만 그나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엔터랑 그 다음에 2차 전지예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엔터가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엔터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도 조금 연결이 되기는 하고
뭐 AI도 접목시킨다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엔터도 조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거 저거 보지 마세요. 제발. 하이브, JYP 엔터, 디어유 이 안에서 보세요. 다른 데로 옆길로 새지 마시고. 제가 울타리 쳐드릴 네. 테니까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웬만하면 한국 주식은. 그 기업들이 그 외의 기업들이 안 좋다가 아니라 변수가 너무 많아져요. 이거는 좀 딴 얘기긴 한데 좀 옆길로 새도 되나요? 시간 좀 있나요? 없어요? 짧게 그러면 제가 네. 세자면 왜 제가 엔터를 이걸 말씀드리자면 네. 아티스트 리스크가 커요.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너무 미디어 공격받으면서 그 주가가 거기에 따라 맞아요. 휘청거리는 네. 게 너무 커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티스트 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나이가 젊은데 돈을 너무 빨리 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죠. 상대적으로 5, 60대 분들보다 성숙하진 않겠죠. 그렇죠. 5, 60대에 큰 돈 번 네. 분들하고 10대에 큰 돈 번 분들하고 이게 성숙도가 같겠습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문제가 터져요. 네. 그나마 JYP 엔터에서 그 박진영 그분이 인성교육이나 이런 거를 많이 시키는 게 미디어에 언론에 많이 노출되더라고요. 네. 좀 네. 거기서 신뢰가 있었고 하이브는 왜 저희가 신뢰를 받았냐면 그 리스크를 아예 그냥 여러 기업으로 스튜디오를 다분화시켜가지고 여기서 문제 터지면 꼬리 자르기가 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더라고요. 최근에 뉴진스 이런 사태도 있었잖아요. 저는 하이브 자체로 봤을 때는 타격이야 있겠지만 다시 일어설 거라고 보는 이유가 다른 쪽에서 다 이게 해칭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비즈니스 모델 구조를 잘 구축했다고 봐서 좋게 보는 거고 디어유는 애초에 그 구조에다가 이제 베팅을 하는 거라 좋게 보고 있어요. 돈 버는 구조, 그 온라인 그 구조에서.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세계 외에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굳이 2차 전지 나중에 보시는 게 어떨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곽보영님의 종목입니다. 아난티 살펴볼게요. 5,500원 15% 진단 부탁드립니다. 지금 수익권이십니다. 살짝 한 200~300원 정도 수익 보고 계신데 남북경협주 이제 볼 차례가 된 건지 아니면 이쯤 올라왔으면 팔아야 되는 건지 근데 옛날 생각해보면 못 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게 리조트나 호텔 이런 쪽이 지금 원래 한 엔데믹 되면서 가는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엔데믹이 돼가지고 이제 좀 놀러가 볼까 했더니 불경기. 맞아요. 금리 올리면서 불경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다 스탑. 여행 못 가, 이제 네. 엔데믹 와도.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길어져 버렸어요. 중요한 거는 그런 관점에서 여행이나 항공 쪽 뭐 리조트, 호텔 다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장기적으로 이제 그 과정 안에서 점유율 늘리는 기업이 나중에 다 휩쓸 거다. 그런 관점에서 대한항공 보시라 네. 말씀드렸어요. 네. 아난티는 글쎄요, 뭐 휩쓸었다 정도까지는 대한항공 정도 파급력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행, 항공, 리조트, 호텔 이런 쪽을 봤을 때는 대한항공이 저는 더 좋아 보이고요. 높은 점수를 주자라고 할 만한 거는 아난티는 망하진 않았다. 망하지 않았으면 살아남았다라는 거는 호경기 되면 이제 탄력적으로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난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가족 단위 리조트로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호캉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골프 치러 많이 가죠. 그렇죠. 네. 골프도 그렇고 일단 아난티나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건 상장이 안 돼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거의 가족 단위나 뭐 부모님 뭐 이게 대가족 단위로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또 요새 대가족 단위로 여행을 잘 다니진 않으니까. 네. 그런 게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아난티도 일단 생존했다는 거에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을 들어가 보시게 되면 실적은 진짜 이미 작년부터 장난 아니었어요.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정말 크게 뛰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난티를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작년에 실적이 말도 안 되게 뛰어버리니까 야, 이거 진짜 이제는 장난 아니겠는데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올해 또 휘청을 해버렸다는 거. 적자를 이제 쭉 보다가 이제 3분기에 그나마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다시 이제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는 되고 있고 차트도 돌리고 있고 200일선 위로 올라왔어요. 아난티는 저는 투자 해봄직은하다. 근데 여행, 항공, 리조트, 호텔로 봤을 때는 저는 대한항공에 좀 더 점수를 많이 주고 싶다 말씀드리고요. 호텔신라 우스갯소리로 모텔신라다.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진짜 이런
평가도 받고 있었는데 요즘 이게 호텔들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호텔 신라가 못한다? 뭐 이렇다기보단 그냥 업황이 어려워버리니까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호텔 신라 관계자 여러분들의 죄송한데 이게 진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게 괜히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워요, 리조트 사업이. 차라리 항공을 보세요. 호텔 신라, 아난티 뭐 이런 쪽 보시는 것보다 권장을 좀 그쪽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호텔 리조트 회복되면 그때 들어가도 안 늦을 것 같아요. 호텔 신라 이게 지금 주가가 이게 뭐예요? 예전에 그때 막 모텔 신라라고 놀림 받을 때 그때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거. 그러니까 대한항공을 차라리 보시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 전략 빠르게 한 번만 네네. 제시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거 웃으면 안 돼요, 또. 네. 저희가, 이거 호텔 신라에서 욕먹겠네, 죄송한데, 호텔 신라 정말 좋아요. 신라 호텔 얼마나 좋은 호텔이에요. 그럼요. 주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안 좋다는 거. 업황이 안 좋으니까. 네. 다음 주 전략 빠르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다음 주는 일단 미국 PPI가 예상치 상회로 나왔습니다. 물가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요. 90%대로. 연준이 갑자기 진짜 막 뒤통수 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어지간하면은 기준금리 인하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 안에서 지금 한국은 연기금이 상당히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오늘도 또 매도 나가더라고요. 근데 연기금이 받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금투세 폐지가 됐다라는 거. 이건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과정 안에서 지금 환율 방어에 성공할지 말지 여부.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정책적으로는 좋아지고 있다. 세금 혜택도 있고 연기금이 방어하고 있고 기관수급 있고 외인만 돌아오면 돼요. 환율 방어되면서. 예, 한번 무너질 가능성은 있지만 슬슬 투자하셔야 됩니다. 한국은 이제 기회 오고 있어요. 미국 주식 꺾이면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차익 실현 물량 한국으로 싹 들어올 겁니다. 코스피에서 수익 실현하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듯이 딱 그 흐름으로 갈 거니까 이제는 미국 주식으로 돈 좀 버신 분들 한국 주식 주목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4시 코너를 진행을 하면서 모든 전문가님들의 기를 제가 가져간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유일하게 제가 기가 빠지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이 빵 터졌었는데 오늘 상담 들으시면서 그동안 받으셨던 스트레스들 좀 날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만큼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더 많은 종목들 진단 못 받으셔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밑에 지금 하단에 번호 나오고 있죠? 오늘 9시에 미스터 진단 진행됩니다. 022128-3388번 지금부터 전화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 상담 부탁드립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주말 푹 쉬시고 월요일장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